천년의 불가사의 앙코르와트의 나라 캄보디아. 앙코르와트보다 더 오랜 세월 이 땅과 함께해온 자연의 사람들을 만나는 여행. 원시의 사람들과 야생의 자연이 공존하는 곳 캄보디아. 열대의 태양 아래 감춰져 있는 진짜 캄보디아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간다. 인천에서 비행기로 5시간, 앙코르와트의 도시 시엠립에 도착했다. 나는 위대한 앙코르와트를 뒤로 하고 특별한 여행을 시작했다. 시엠립에서 600km 떨어진 캄보디아 동부의 비경을 찾아 차로 10시간이 넘는 먼 길을 떠났다. 긴 여행의 피로도 잠시. 아슬아슬하게 좁은 차에 매달려 고개하듯 잠을 청하는 사람들을 보며 여행의 피곤함을 느끼는 게 무한했다. 베트남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몬둘길이 주는 캄보디아에서 가장 넓은 대평원 지역이다. 몬둘길이주의 중심 도시인 센모노름은 해발 700m에 자리 잡고 있어 열대의 더위를 잊게 한다. 전체 주민이 7,500명에 불과한 외진 산골 마을까지 찾아온 이유는 바로 소수민족을 만나기 위해서다. 고산족 마을인 파롱 마을에 들어서자 나를 제일 먼저 반긴 것은 물소다. 물소뿐 아니라 온갖 종류의 가축들이 마을 곳곳을 자유롭게 누비면서 아이들의 훌륭한 친구가 되어주고 있다. 그 모습이 신기하고 귀여워 한참을 지켜보는데 한 꼬마가 다가와 내게 무언가를 건넨다. 앵두처럼 작고 빨간 열매다. 먹는다. 주면 무조건 먹어라. 낯선 곳에서 친구를 사귀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그런데 마을이 너무 조용하다. 이따금씩 아이들만 왔다 갔다. 일단 개구쟁이 녀석들을 쫓아가 보기로 했다. 그곳엔 무슨 행사라도 열리는지 푸농족 사람들은 모두 모인 듯했다. 나이든 푸농족의 치아는 까만데 생담배 때문이라고 한다. 아이들은 넥타이 마냥 무언가를 목에 걸고 있는데 새총이다. 뒷마당으로 가자. 이번엔 동물들 총 출동이다. 돼지에 강아지, 거위까지 모두가 어린 새끼들이다. 갑자기 모두들 주문을 외며 맑은 액체에 나뭇가지를 담그는데 푸농족의 전통 술이라고 한다. 긴 빨대를 돌려가며 마시는데 썩 맛있는 표정은 아니다. 친구가 되려면 거절하지 마라. 낯선 여행자의 약점이다. 연한 막걸리 맛이 났다. 이번엔 동물의 머리에 밥까지 붙이고 도대체 무슨 의식인지 살짝 겁이 났다.
하지만 궁금증은 이내 풀렸다. 새끼 동물들의 피를 모으는 의식. 동물에도 영혼이 있다고 믿는 푸농족에게 이 피는 부적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한다. 잠시 후 젊은 남녀 한 쌍이 나오자 준비한 술과 피를 섞고 더욱 격렬한 기도를 한다. 그제야 나는 이 모든 의식이 푸농족의 결혼식임을 알 수 있었다. 하객들은 나무로 된 작은 문을 통과하는데 신랑은 하객들의 신발에 동물들의 피를 뿌리고 신부는 침을 뱉은 항아리에 술과 피를 묻히고 주문을 웬다. 신부의 기도가 병을 고친다고 믿는 푸농족은 항아리에 아픈 부위를 갖다 대곤 한다. 물론 모두가 믿는 것 같진 않다. 아이는 저항해보지만 엄마를 이길 순 없는 법. 물론 여행자인 나는 저항도 못해보고 좁은 문을 통과해야 했다. 이제 결혼식에 진짜 재물을 바쳐야 할 시간. 특히 무게가 1톤이 넘는 물소를 잡는 일은 만만치가 않다. 야생에 가까운 물소와 노련한 푸농족의 한판 승부. (30분에) 걸친 힘겨운 줄다리기는 푸농족의 승리로 끝났다. 물소가 쓰러지자 신부 가족은 죽은 소를 위해 담요를 덮어주고 흰색 실타래까지 넣어준다.ដើម្បីនឹងក្របកបីនឹងមានល្អប្រសើរហើយកុំឲ្យជាជុំបើមនុស្សយើងបើមានខគឺមានអាវអញ្ចឹងមានមួកអញ្ចឹងហើយបើចឹងធៀបសัตว์ក៏អញ្ចឹងដែរដែលយើងបានធ្វើនឹងសម្រាប់មក 동물들의 해체 작업이 시작되면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몰려든다. 바로 작은 고기 덩어리나 부산물들을 나눠주기 때문이다. 적은 양이지만 사람들 사이엔 행복한 웃음이 번진다. 이날 잡은 소만 2마리, 돼지에 닭까지 400명의 마을 주민 모두가 먹을 거라고 한다. 커다란 솥도 서너 개씩 걸리고 본격적인 음식 준비에 들어가는데 잔치 음식은 내일에야 맛볼 수 있단다. 사흘 동안 치러지는 캄보디아 결혼식의 오늘 행사는 여기까지. 아쉬움을 달래주듯 마당 한쪽에선 조촐한 바비큐 파티가 열렸는데 노릇노릇 익은 고기의 정체가 알듯 말듯했다.
សាច់អីគេសាច់កបីអស់ហ្នឹងសាច់ឆ្កែសាច់គោ 여기에 한술 더 떠 물소 쓸개로 만든 양념장까지 준비하고 가축을 잡은 일꾼을 위한 자리라고 했다. 후한 캄보디아 인심 덕분에 떡하니 자리 잡고 보니 이번엔 캄보디아 소주다. 무슨 음료수 마냥 비닐에 넣어 파는데 알코올 도수가 무려 35도라고 한다. 냄새는 강하고 맛은 독했다. (10년) 전만 해도 이 지역은 차량으로 접근이 어려운 오지였다. 하지만 최근 도로가 나면서 푸농족 고유의 옷차림과 생활 방식은 바뀌고 있고 전통 가옥 역시 점차 사라지고 있다. My home Oh, all my home that has the money for match you the home 원주민을 따라 안으로 들어가자 꽤 넓은 공간이 나오는데 부인과 개구쟁이 두 아들이 수줍게 이방인을 맞는다. 제일 먼저 나의 시선을 끈 건 새의 머리와 다리로 만든 장식품인데 앞귀를 쫓는 부적이라고 했다. 대나무를 엮어서 만든 마루 아래는 오리나 닭이 차지하고 있고 지붕 및 선반은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នេះគេហៅស្បូវខ្មែរស្បូវហ្នឹងហើយ 집안 곳곳엔 크기도 각기 다른 항아리들이 여러 개 있는데 푸농족의 보물 1호다. 뚜껑을 열자 발효가 되는지 초파리들이 가득한데 이게 바로 전통술 자와인이다. ត្បាតជាឲ្យយើងបន្ទាប់មកយើងលាយជាមួយមេដំបាយឬឈើខ្លះណាគេផ្សំមកហើយបន្តដាក់លាយជាមួយកាមបាទដាក់ចូលហើយយើងក្របវាឲ្យជិតមួយសប្តាហ៍អាចប្រើប្រាស់បាន 밖으로 나오자 코끼리 한 마리가 나타났다. 푸농족은 원래 코끼리를 잘 다루기로 유명하다. 그런데 코끼리 식성이 보통이 아니다. 어른 키만한 사탕수수를 발로 툭툭 치더니 순식간에 먹어치운다. 코끼리는 푸농족의 오랜 운송수단이었는데 지금은 관광객들을 실어 나르고 있다. 서툴게 코끼리에 오르는 나를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재밌다. 하지만 코끼리를 타는 나는 즐겁지 않았다. 45살 중년의 코끼리는 연신 코를 뿜어댔고 좁은 의자의 불편함을 느끼는 데는 채 10분도 걸리지 않았다. 빛 좋은 개살구란 말은 이럴 때 쓰나 보다. 이번엔 코끼리가 꿈쩍을 낳는다. 물 만난 고기, 아니 물 만난 코끼리다. 아픈 엉덩이도 달랠 겸 물을 따라 내려가니 시원한 폭포가 나타난다. 몬둘끼리 지방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스라 폭포.
세 개의 폭포로 이루어진 부스라 폭포에서 사람의 접근이 가능한 곳은 이 첫 번째 폭포뿐이다. 거센 물살 밑으로 폭포의 은밀한 속살이 보였다. 폭포 밖으로 나오자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옷이 눈길을 끈다. 바로 푸농족 전통 의상이다. 말을 건네자 수줍은 듯 고개를 돌린다. 그럼 지켜볼 수밖에. 이들은 인근에서 놀러온 관광객들로 푸농족 전통 의상을 빌려 입고 기념 촬영 중이란다. 비용은 단돈 1달러. 1달러에 폭포의 시원함까지 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사이 코끼리는 주인 몰래 바나나와 씨름 중이다. 코끼리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우린 길을 재촉했다. 금세 다시 걸음을 멈춘 코끼리. 이번엔 완두콩처럼 생긴 열매 때문이다. 주위를 둘러보니 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콩을 품은 피망이랄까. 작업하는 걸 지켜보기로 했다. 이상하게도 보기 좋은 큰 열매는 버리고 작은 콩만 따로 골라낸다. 이게 바로 세계에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에피타이저 캐슈너트다. 구부러진 땅콩처럼 생긴 캐슈너트는 매우 단단한 껍질에 쌓여 있다. 껍질 안에 또 껍질이. 알맹이 구경하기가 쉽지 않다. 하얀 부분이 바로 우리가 먹는 캐슈너트다. bà nó không nín sai một tí đôi sợi đầy bà bố địch kia mà tay xanh cái này tay nó những tắt bằng những hộp bản những bọ rồi tiệt. 큰 열매는 달고 즙이 많아 캐슈 애플로 불리는데 음료나 잼을 만든다고 한다. nhầm 얼떨결에 한 입 베어 물었더니 덜 익었는지 시고 떨궜다. 밉지 않은 장난이다. 오늘 밤은 원주민 집에서 묵기로 했다. 젊은 주인 부부는 저녁 준비로 바쁘다. 소고기 바비큐를 만드나 했더니 장작불엔 대나무가 함께 구워지고 있었다. 대나무 밥인가 싶어 속을 들여다보니 각종 야채가 끓고 있다. Cut it small piece and then put it into the bamboo and then we pound it together. Put a little bit. 이 대나무 요리는 귀한 손님이 올 때면 빠지지 않는 푸농족의 대표 전통 요리라고 한다. 갑자기 낯선 사람들이 몰려왔다. 커다란 나무 귀걸이를 한 원주민과 대나무와 박으로 만든 이상한 악기까지. chụp khô Capai kelok. 소리는 맑고 투명했다. 모닥불이 오르고 본격적인 춤판이 벌어진다. 푸농족의 춤은 그들의 마음처럼 소박하고 꾸밈이 없다.
이어지는 환영의 노래. 나는 대평원의 시원한 바람을 느꼈다. 요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모양은 기대했던 것과 너무 다르다. 시쳇말로 허걱이다. Cái mày ngộ phê thế đó. Ồ, trọc này ấy. 하지만 맛은 내가 맛본 캄보디아 요리 중에서 최고였다. Đây. 다음 날 나는 서쪽으로 250km 떨어진 그라체로 향했다. I saw you, it felt so right, you felt it too. But when I fell for you, I should have thought this through. 'Cause you're 1,000 miles. 이따금씩 졸린 눈으로 창밖 풍경을 보면 캄보디아가 아닌 듯한 착각에 빠진다. Don't know even what we are. 4시간 만에 나는 메콩강이 유유히 흐르는 돌고래의 고향 그라체에 도착했다. That I'm here in your arms. Should I wait for love? 그라체는 작지만 중요한 도시다. 이곳에서부터 메콩강의 강폭이 넓어져 수도인 푸놈펜까지 수로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When I'm asleep, I'm thinking of you. Should I wait for love? Should I wait? 처음 마주한 메콩강은 넓었고 태양은 뜨거웠다. Should I wait for love? Should I wait for love? Should I wait for three little words that we're so scared of? Late at night, we're back. 더위에 지친 물소도 그리고 아이들도 강을 찾는 시간. Jump right to the end. Before 태양을 피할 곳 없는 작은 배에서 나도 그늘이 그리웠다. ever after in this fairy tale, one look 마침 찾아간 곳은 어부들의 간이 휴식처. last. Only 한 어부가 휴식도 잊은 채 무언가를 잡고 있는데 다가가 보니 가죽이 있었다. 이들이 강에서 건져낸 것은 돌조개. 우렁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돌 밑에서 산다고 돌조개란 이름이 붙었다. Chú ra ngay, ông chênh mở đâu tray ra ngay chẳng. Thế đây màu thì Ồ, tự người này tự nghỉ lò có ngào phô rồi. ngầu đuôi tàu chạm tàu đã lo quay lo ấy phi tàu. 나는 메콩강의 속내가 궁금했다. 소녀는 부력을 이용해 큰 바위 밑을 뒤져 조개를 찾아낸다. 물속에서 본 소녀의 표정이 인상적이다. 메콩강을 따라 다시 남쪽으로 여행을 계속했다. 강변의 야트막한 집들 사이로 특이한 건물이 보인다. 바로 사원이다. 건물의 형태가 바로 사원의 이름이 된 100개의 기둥사원. 16세기 중반 악어에 물려 죽은 공주의 혼을 달래기 위해 100개의 나무 기둥을 세웠고 그 기둥을 기초 삼아 사원을 지었다고 한다. 하지만 모두 콘크리트 기둥으로 바뀌었고 예전의 기둥은 3개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한다. កាលពីឆ្នាំ1975ដល់ឆ្នាំ1979កាលសម័យប៉ុលពតបានរំលាយវត្តទាំងអស់ចោលហើយនៅសល់តែសសរ3សសរនេះមានអាយុកាលរយៈពេលប្រហែលជា400ឆ្នាំជាងសសរនេះបានយកទៅចោលនៅក្នុងទន្លេមេគង្គ 그래도 믿음은 그대로인지 지금도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한다. Ewan
마침 캄보디아 최대 명절인 쫄츠남을 앞두고 법회가 열렸다. 특이하게 법당 한쪽에는 정성스러운 밥상이 차려져 있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진수성찬이다. 이 밥상은 모두 스님들을 위한 공양. 신도들은 달디단 음료수까지 정성스럽게 올리는데 물론 상 밑으로 말이다. 이상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스님들의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신도들은 꼼짝을 하지 않는다. Lục chan hối lục hộp đi lục máu về cọt sông sal ngày nắng cọt hộp mà hà 스님들의 식사를 기다리는 건 할머니들뿐만이 아니다. 정식 승려가 되지 못한 수련승들의 얼굴에도 부러움이 가득하다. Lục chan khạch bạp chan môn tới lục chan môn ăn chặt xì khảo. 그리고 또 한 사람, 나 역시 스님들의 식사가 부러웠다. 사원 근처에서 발견한 한 행사장. 카메라에 양복 입은 신사까지 정치인이라도 나타난 줄 알았다. 사실 이들은 신랑 신부의 부모. 그리고 이 꽃순이, 아니 꽃돌이가 바로 신랑이다. 3일 동안 치러지는 캄보디아 결혼식 두 번째 날의 풍경이다. 하객들은 신랑 신부를 위해 갖가지 선물을 준비했는데 비싸진 않지만 모두 다산을 상징하는 것들이라 한다. 드디어 신부 입장. 이곳 신부는 아버지의 손 대신 들러리의 호의를 받으며 신랑에게 간다. 어찌된 영문인지 신부는 신랑을 바라만 보고 있다. 이유는 바로 이 촬영기사 때문. 동작 하나하나 일일이 지시하는데 명감독이 따로 없다. 덕분에 보조 출연을 맡은 들러리들만 죽을 지경. 그런데 신랑 들러리들 패션이 좀 그렇다. 하객들의 축하를 받으며 신부 집에 차려진 신방으로 들어갈 차례. 이건 신방이 아니라 사진관을 옮겨놨다. 결혼 촬영은 요즘 캄보디아 젊은이들에게 필수 품목. 하지만 실제 결혼 생활은 NG가 없다는 걸 알까? 신랑 신부야 촬영을 하든 말든 바깥에는 피로연이 한창이다. 갑자기 한 소녀가 말을 건넨다. You can have breakfast here. Come on. 역시 인심 좋은 캄보디아 사람들. 쑥스러워하는 나를 위해 아주머니는 손수 음식을 퍼주는데 모양이 우리나라 닭죽과 비슷하다. Nâng mình mang dân nè cầm nọ tới à xoay này là dân chọn bàn điện máy cho các cái trong bàn bỏ sạch chế ru và bộ nữa mình to đấy trong bàn sự cam phê bẩn. 덕분에 한 끼 잘 먹고 갑니다. (4월은) 캄보디아에서 가장 더운 시기. 오후가 되어도 기온은 내려갈 줄 몰랐다. 하지만 나는 또다시 배를 타야 했다. 메콩강의 주인인 이라와디 돌고래를 만나기 위해서다.
강에는 벌써 수많은 배들이 서로 좋은 자리를 잡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관광객들은 햇볕에 타는 것도 잊은 채 목을 빼고 기다리는데 드디어 돌고래가 나타났다. 하지만 1초 돌고래란 별명처럼 금방 물속으로 들어갔다. 너무 많은 살생을 봐서일까 돌고래는 좀처럼 내 곁으로 오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이라와디 돌고래의 눈을 봤다.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이라와디 돌고래는 얼굴 표정 때문에 웃는 돌고래라고 불리는데 메콩강 유역에 이제 겨우 100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멸종 위기종이라 한다. 메콩강의 아름다운 석양처럼 이라와디 돌고래의 웃는 얼굴을 오래도록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다음 날 다시 메콩강을 찾았다. 새벽 메콩강의 주인은 어부. 지난밤 던져놓은 어부의 추낙엔 신기하게 생긴 열대의 고기들이 연신 올라온다. 어부의 어항에는 우리 강의 물고기와 닮은 녀석들도 제법 있었다. 메기를 닮은 이 녀석은 검정색 크말, 잉어를 닮은 이놈은 바롱이라고 하는데 독성이 있다고 한다. 한쪽에선 토망치는 손길이 분주하다. 배로 다가가니 제법 씨알 굵은 녀석들이 보인다. 사이아라는 물고기인데 이 지역에서 가장 비싼 물고기로 1kg에 2,000원 정도라고 한다. 또 다른 어부에게 다가가자 이번엔 작은 물고기들을 잡고 있었는데 투망질이 영 신통치 않다. 작은 물고기들은 1kg에 1,000원. 새벽 3시에 나온 대가치곤 어부의 어항은 너무 초라했다. 하루 600원 벌이에도 웃을 수 있는 어부의 살림살이가 궁금했다. 어부를 따라 도착한 마을. 마을 곳곳엔 행상들이 좌판을 벌여 옷가지 등을 놓고 흥정을 하고 있다. 어부의 집 앞에도 작은 어시장이 열렸다. 대문도 따로 없는 집에 들어서자 어부와 그의 아내가 반갑게 맞아준다. 나무로 지은 집은 꽤 시원했는데 대나무를 성기게 엮은 바닥으로 시원한 바람이 올라왔다. Cài không? Dạ, cài nhầm cây nhé. Cài theo á.
방은커녕 칸막이도 따로 없는 집에서 8식구가 사는 게 불편할 법도 한데 그들 나름의 편리함이 있나 보다. ចេញទៅហៅខោអាវអីផ្ទះខ្ញុំអត់មានអញ្ចឹងបិទបើកមើលប្រហោងតខាងហោងទៅរហូតអត់មានបិទចិត្តអីហ៎ 수상가옥처럼 기둥은 높았는데 물에 잠기는 걸 막기 위해서라고 한다. 기둥보다 낮은 닭장이 걱정이 된다. 부엌에선 손님 맞이가 한창인데 다진 생선에 무언가를 넣는다. 우리네 젓갈처럼 생겼다. thầy thầy lật lật là ngày thầy tụi mình hai chiếc lát hai nó bán hộp bà này. 생선탕을 끓이는데도 캄보디아 젓갈, 불호혹은 필수다. 구수한 맛을 더해준다고 한다. 끝으로 미나리처럼 생긴 향채소를 더하면 초간단 생선탕이 완성된다. 검소한 어부의 식탁. 나는 단돈 600원에도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을 알 것도 같았다. I love my girlfriend. 350km를 달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길. I love my girlfriend. 오토바이들의 묘기 대행진이 지루함을 덜어준다. 시엠립 근처 한 나무 아래 나는 멈췄다. 신발 주인을 찾아 나무 위를 올려보니 그곳에 사람이 있다. 나무에서 내려온 그를 쫓아가 보니 그의 손엔 흰색 액체가 담긴 통이 있다. 천연 설탕을 만드는 슈가 팜나무 수액이라고 한다. 아저씨를 제일 반기는 것은 4살 되기 아들 녀석. 아예 코를 빠뜨리고 먹는 모습만 봐도 그 맛을 짐작할 수 있다. 수액 채취 과정이 궁금해 아저씨에게 촬영을 부탁했다. 누가 뭐래도 나무 타는 데는 그가 전문가다.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30m가 넘는 나무를 성큼성큼 오르는데 꼭대기까지 채 30초도 걸리지 않는다. 슈가팜 나무는 암수가 따로 있는데 꽃의 끝을 잘라내면 투명한 액체가 나온다. 준비해간 통을 매달고 하룻밤을 기다리면 된다. 숫꽃도 같은 방법으로 채취하는데 생김새만 다를 뿐 수액은 똑같다고 한다. 어제 매달아 놓은 통만 가져오면 채취 작업은 모두 끝. 채취한 수액은 불순물을 걸러내는데 꼭 고로쇠 물 같다. 이제 1시간을 끓이면 되는데 어떻게 설탕으로 변할지 궁금했다. 호박처럼 납작하게 생긴 요 녀석이 슈가팜 열매다. 야자 열매보단 작고 껍질도 부드러웠는데 그 속은 더 신기하게 생겼다.
투명한 과육은 마치 젤리 같다. 맛있어. 많진 않지만 과즙도 나오는데 수액보단 달지 않다. 한 시간이 지나자 슈가팜 수액은 흑설탕처럼 갈색으로 변했다. 계속 저어주자 점성도 생기고 색깔도 연해진다. 15분 정도 저으면 연한 갈색의 조청이 만들어지는데 바로 통에 담으면 슈가팜 잼이 되고 작은 틀에 담아 굳히면 슈가팜 사탕이 된다. 아무것도 넣지 않았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달고 맛있었다. 캄보디아에서의 마지막 날, 나는 시엠립의 명물 오토바이 툭툭이를 한 대 빌렸다. 툭툭이 기사에겐 현지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휴식처로 안내해달라고 부탁했다. 카메라를 내려놓으니 편하고 시원했다. 도시 전체가 돌로 둘러싸인 유적지인 시엠립. 하지만 툭툭이 기사가 안내한 곳은 서바라이 호수다. 서바라이 호수는 11세기 초 건기 때에도 농사를 짓기 위해 건설된 인공저수지다. 여의도 면적 2배 크기의 호수는 절대로 마르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요즘처럼 건기 때에는 고운 백사장이 드러나면서 현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바캉스 명소가 된다. 백사장으로 내려가는데 아이들의 좌판이 발길을 잡는다. Memi. Yes. 정말로 물방개다. 그런데 물방개는 탁구공만 하고 매미는 작은 새만큼 크다. Wantala. Yes. 한쪽에선 양념한 제첩을 팔고 있다. 아이들은 먹는 시범까지 보여주며 흥정하는데 한국말 솜씨가 보통이 넘는다. 맛있어. 오빠 고멘 뚱뚱해. 엄마 고멘 날씬해. 애기 고멘 너무 귀여워. 으쓱으쓱 잘한다. 선생님 배웠어요. 선생님 무슨 선생님이? 선생님 한국 사람. 우리를 바람이어서. 해질녘 호숫가는 한산했고 물은 수영장처럼 따뜻했다. 야단 맞는 아이처럼 나를 혼낼 사람은 없지만 서둘러 공항으로 갔다. 시내를 통과하면서 재미있는 광경을 발견했다. 한껏 꾸민 여인들을 실은 오토바이가 줄지어 한 곳으로 가는 것이다. 무슨 시상식이라도 열린 줄 알았는데 캄보디아 결혼식 3번째 날 마지막 피로연이 열린다고 한다. 화려하게 드레스를 입은 여인들. 무엇보다 2박 3일 동안 결혼식을 치르는 신혼부부의 표정이 제일 궁금하다. 하객들 만나라 인사하기도 바쁠 텐데 신부는 하객들에게
열심히 볼펜을 나눠준다. 볼펜의 용도는 바로 축의금 봉투 작성. 참 친절한 사람들이다. 이곳이 바로 요즘 캄보디아에서 가장 뜨는 피로연 전문 식당이라고 한다. 초대 가수의 코스 요리까지 식사 비용만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든다고 한다. 즐거운 자리에 술은 필수. 캄보디아 사람들의 맥주 사랑은 아무도 못 말린다. 마시고 마시고 또 마시고 신랑도 예외는 없다. 이날 하객들이 마신 맥주만 모두 3,000개. 테이블마다 빈 캔들이 수북하다. 피로연의 하이라이트는 댄스 타임. 젊은 청춘들의 사랑의 짝대기 시간이다. 음악만 바뀌었을 뿐 캄보디아 결혼식의 아주 오래된 전통이라고 한다. 캄보디아 힙합의 대세도 역시 강남 스타일. 피로 연장은 이내 흥분의 도가니로 바뀐다. 아무래도 다음 결혼식의 주인공이 나온 것 같다. 같은 시간 오늘의 진짜 주인공인 신부는 외롭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Nói tao nhắm mỏ. Ai bơ. Trăm 하지. 자. 어느새 나타난 신랑이 미안한 듯 신부에게 사랑의 인사를 한다. 나는 캄보디아의 새로운 이야기가 궁금하다.